비용 함수 한번 볼게요. 그 34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쪽 오시면 생산과 비용은 서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을 극소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총 비용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셔야 되는데 노동에 대한 비용이 있고 자본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이 아까 본 것처럼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고 자본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거예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몇 명 썼니? 야, 한 명 시간당 아니면 한 명 고용할 때 얼마 들었니? 자본 몇 개 썼어? 자본의 가격 곱한 게 자본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뭐 토지랑 뭐 경영자에 대한 뭐 이윤 이런 거 따로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냥 두 개만 있다라고 상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3개짜리래 가지고 3개짜리는 나중에 좀 보시면 돼요. 3개짜리도 뭐 똑같아요. 자, 생산함수 요거 보시면 되겠고 노동에 대한 거, 자본에 대한 거. A는 그냥 사라지고요. 그냥 1이라 넣으시거나 아니면 F에 그냥 A가 이렇게 딱 녹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상황에 따라서 요거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게 콥터글라스 생산함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온TF 둘 중에 작은 거죠. LK 그냥 이렇게 합시다. 다음에 완전 대체제인 경우 L 더하기 K. 그러니까 완전 대체제니까 노동과 자본이 상관이 없어요. 글자만 돼 있는 거지 10개 빵개던 5개 5개던 빵개 10개던 똑같이 생산량은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 양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생산함수 형태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할 거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W랑 R이 고정돼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비용함수를 좀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살짝 먼저 볼게요. 요거 한번 보시나 보세요. 자, 생산함수는 원래 이제 비용함수로 할게요. 비용함수는 원래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면 저 비용 곡선식을 쫙 한번 보시면 뭐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나요? 하면 이게 사실은 다 비용함수에 대한 함수예요. 여기 보시면 W에 대한 함수, R에 대한 함수, L에 대한 함수, K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미시학 할 때는 그렇게 저게 다 들어가서 식이 복잡해 보여요. 함수가 W, R, L, K 이런 거에 대한 함수를 쫙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할 거는 이걸 좀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W가 고정되어 있죠. 상수 취급이에요. 10이면 10 이렇게 있으니까 의미 없고요. 얘도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 L과 K인데 L과 K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Q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W, R, L, K 이렇게 해서 막 풀어나가는 것도 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Q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비용 함수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되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아셨죠? 갑자기 LK 하다가 갑자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아무런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거기 숨겨져 있어서 Q에 대한 걸로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책 보면서 비용이라는 개념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챕터 12장 비용 이론, 코스트 이론과 관련된 거예요. 자, 비용 보시면 자, 비용 이론의 의 볼게요. 생산 기술과 비용 함수. 자, 거기 보시면 그 밑에 중간에 그림 있죠. 그림이 뭐 생산 함수 해서 그 비용 함수까지 얘기했는데 뭐 그것보다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게 생산이에요. 이 흐름이. 이렇게 살펴보는 게 생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된 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용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보면 생산된 아웃풋을 노동에 대한 비용, 자본에 대한 비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받냐 이쪽으로 받냐 그 차이니까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비용 함수는 비용이에요.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언제나 효율적 그러니까 최대한 뭐 이런 거 아니면 비용은 쌀수록 좋으니까 최소한 생산 기술을 이용할 때 일정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가 그냥 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다음 2번 기업이 생산 기술이 좋으면 동일한 양의 재화를 생산하는데 더 적은 비용이 들 것이므로 그래서 비용을 더 싸게 먹힌다. 생산함수, 생산 기술 거기 두 개랑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3번
비용 함수는 기업이 갖고 있는 생산 기술 또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표현 방법. 결국 뭐예요? 비용 함수랑 생산 기술, 생산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뒤에 나올 텐데 요거 하나 볼게요. 생산했다라고 하면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거죠. 이건 비용이고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노동이고 여기다 Q라고 할게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S라인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을 투입하는데 처음에 생산량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 뒤에도 나오긴 해요. 근데 미리 한번 큰 그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해요. 자, 파란 색깔 영역 다시 봅시다. 파란 색깔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노동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걸 따라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노동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Q가 빠르게 왕창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성과가 좋은 거죠.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좋은 거예요. 자, 다시 이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니까 노동을 투입했을 때 아웃풋이 빨리빨리 효과가 나는 거죠.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들 상황 아닌가요?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건 나중에 한 9월 달 갔을 때 이제 지쳤어. 이럴 때 이제 좀 그때. 근데 뭐 대책은 없어요. 그때 지친다 해서 무슨 뭐 어떻게 뭐 처방책 없고요. 그냥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는 게 오히려 또 다시 살아나는. 어쨌든 슬럼프 기간은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노동을 투입을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찌끔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요 우리가 비용 함수에서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여기다가 생산량으로 할게요. 여기다 이제 총 비용 이렇게 나타냅시다.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거는 노동을 투입했는데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해요. 그럼 아까 저 확장 경로 생각하시면 생산량이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증가하는데 노동이 어떻게 돼요? 덜 투입돼도 되잖아. 근데 W는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적게 써도 되니까 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좀 작게 증가해요. 그래서 모양이 여기 해당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비용이 이런 식의 모양을 지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S라인이면 이게 S라인 반대가 돼요. 그래서 자꾸 S라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랑 헷갈려요. 나중에 할 때. 이건가? 이렇게. 그러니까 S라인이 생산, 성장 이게 요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노동을 증가해야 되겠지만 조금씩 덜 증가해도 돼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여기 빨간 색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요. 그럼 당연히 똑같이 보시면 투입을 증가해요. 100개, 200개 하는데 이게 노동이 뭐야? 많이 증가해야지 이게 겨우 되니까 성과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비용이 왕창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약간 닮았죠? 뒤집어 본 거예요. 요거를요 우리가 합쳐서 그리기도 해요. 어떻게 합쳐서 그리냐면 수평축이 여기 Q잖아요. 여기가 Q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에 비친 모습 같이 데칼코마니 같이 표현하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쫙 해서 여기다 Q를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L로 놓고요. 이거 뒤집어요.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경작에서 이제 에즈워드 박스 같은 것도 많이 할 텐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가 TC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모양이 저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빠르게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체감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쪽은 모양이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양같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착착 접게 되면 똑같은 형태.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해서 미러 이미지의 거울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거기 아까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비용 함수 그게 생산 기술 생산 함수랑 또 다른 표현이다.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 그거 보시면 되겠고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근데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풀 땐 되게 쉬워요. 그거 나중에 볼 거예요. 저 식 두 개만 써놓으시면 돼요. 식 두 개 써놓으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시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4번에 보시면 생산함수는 요소 투입량과 생산량 간의 기술적인 관계 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소 투입량 요거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생산량과의 기술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업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는 실제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면은 주로 이제 비용함수 갖고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생산함수 갖고 다 얘기 끝내요. 왜냐면 똑같은 거니까. 근데 학부 수준에서는 생산함수 갖고 하면 좀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으로 하면 좀 와닿아서 비용함수 요거를 막 그래프 그리면서 많이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5번에도 보시면 기업의 생산 비용의 자료는 또 쉽게 얻을 수 있고 좀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용 함수 우리가 배우고 위로 올라가면 생산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따로 비용 이렇게 하진 않아요. 자, 비용의 의의 볼게요. 자, 기업의 목표 뭡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죠. 이렇게 있어요. 이윤 극대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maximize 이윤을 profit 이렇게 파이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게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총수입, 토탈 레버뉴고 토탈 코스트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는데 판매 수입이죠.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그게 총수입이에요. 그렇죠. 야, 몇 개 팔았냐? 근데 개당 얼마에 팔았어? 이거요. 이 총수입이에요. 총비용은? 총비용 아까 저쪽에 계속 쓰고 있죠. 야, 너 생산하는데 인풋을 뭘 썼어? 아, 나 노동과 자본을 썼지. 노동 가격 얼마냐? 근데 몇 개 투입했어? 자본 가격 얼마야? 몇 개 투입했어? 이게 바로 총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식도 잘 우리가 자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식 하나만 알면 이쪽 파트는 다 끝나요. 그냥 저절로. 그러니까 막 이게 스토리는 막 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기계적으로 풀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P가 문제예요. P가. 요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기 시장 이론에서 배우거든요. 저 다음 챕터.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가지고요. 시장에서는 P가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근데 독점 시장 같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 하거든요. 근데 P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인 독점 시장에서는 P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올렸다 낮췄다 막 가격 차별할 수 있어요. 누가 오면은 남자가 오면은 10,000원에 받는데 여자가 왔더니 5,000원에 받고 남자가 막 화내지. 왜 저는 비싸게 받습니까? 내 맘이다. 막 거의 이러는 거예요. 독점이니까. 그리고 영화도 조조할 때는 그냥 50% 할인하다가 밤이나 주말에는 그냥 10,000원 받고 아니 왜 아침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 줍니까? 내 맘이다 이런 거죠. 근데 완전 경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이렇게 고정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격 수용자다 이렇게 쓸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라서 지금 맛보기로 보시고 다시 한번 그거 진도 나갈 때 다시 할 거예요.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산 배운 다음에 저 시장 이론까지 가야지 이쪽을 완전히 얘기할 수 있어서 그때 이윤 극대화를 얘기할 거고 경장에서는 얘기하기 싫은 거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심플한 거 있죠. 가정을 하는 거야. 고정돼 있다고 가정해요. 다른 되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P 때문에 문제니까 얘가 고정됐다고 가정을 하면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뭐예요? 비용을 극소화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생산함수에서는 비용 극소화 그걸 갖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결국 비용 극소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비용 극소화랑 이윤 극대화랑 어느 게 더 포함 범위가 더 넓은 개념이겠어요? 이윤 극대화는 여기까지 고려한 거고 비용 극소화는 얘만 고려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시야가 렌즈가 이렇게 협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면 이것까지 고려한 거니까 이윤 극대화 이게 훨씬 더 범위가 더 안에 있는 거죠. 미니마이즈 비용 극소화.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가 되면 비용 극소화는 당연히 되는데 비용 극소화 됐다고 해서 이윤 극대화 되는 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게 고정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두 개는 관련이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살짝. 아무튼 우리의 기업의 최종 목적은 이윤 극대화예요. 근데 지금은 비용 극소화로 볼 거고요. 자, 그래서 박스 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냥 써놓으시면 더 낫겠죠. TC가 이렇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용, 얘는 PQ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을 해야 되니까 생산 비용은 이윤 극대화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생산량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도 PQ도 중요한 요소가 되네요. 다음에 3번, 뭐 그거는 넘어가셔도 되는데 기업의 비용 조건은 공급 곡선의 형태, 시장에서의 진입할 수 있냐 없냐 그건 나중에 시장 이론에서 할 거예요. 산업 구조 그런 거에 또 결정하는 요인으로도 작동되네요. 자, 비용의 개념이 뭡니까? 비용 좀 봅시다 해서 코스트 개념 좀 보시죠. 자, 우선 1번 눈에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 해가지고요. 명시적, 묵시적 이렇게 얘기해요. 명시적,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암묵적,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비용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학에서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 선택하면 다른 거 포기해야 되는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기회비용까지 반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 회계사 준비한다, 그러면 학원비 이런 것만 들어가나? 내가 만약에 그냥 취업했으면 받을 수 있는 돈까지 지금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사실은 비용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 볼게요. 기업의 생산 활동에서 실제로 지출된, 뭐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지출된, 밖으로 드러나는 거에 explicit 그렇게 표현하고요. 회계적 비용이 이제 명시적 비용이에요. 그래서 거의 원료, 임금, 이자, 임대료 이런 것들. 암묵적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유한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 소유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명시적 비용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속이라는 말을 써요. 귀속. 내가 소유한. imputed 이런 말을 쓰는데 만약에 이 건물이 우리 학원 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좋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거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우리 학원 거면은 학원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 제일 위층에 계신 분이 주인인 것 같은데 뭐 모자 만드시는 뭐 있어요. 아무튼 근데 학원 거면은 야 너네 좋겠다 돈 안 나가니까 임대료 안 나가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 임대해서 받을 수 있는 임대 소득을 내가 나한테 내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암묵적 귀속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학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비용으로 봐야죠. 기회 비용이에요. 거기 얘가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가게에서 사업을 해요. 이 가게가 내 거 이렇게 임대료 안 내요. 딴 사람 뭐 부럽긴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으로 사실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걸 귀속 임대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그 총수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적 이윤과 회계적 이윤이 다른데, 요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회계사 공부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만두면 회사를 들어갈 수도 있어요.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회계사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여기서 배우는 게 회사 들어갔을 때도 써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이런 거 볼 줄 아는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도 했죠. 이 정도 하면 그냥 경제 원론 수준보다는 좀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경작을 이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도 많이 하고요. 그냥 교양 삼아서 이렇게 듣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충 시험 대비로 듣지 않으면 싹 사라져요. 지금 제 수업 들을 때는 청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리가 이렇게 요 수업 말고 학교에서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근데 전공이 보면 이제 뭐 언론고시 준비하거나 이런 거 다른 시험 그냥 공기업 가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수업 와서 왜냐면 그런 거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청강하게 되면 첫 번째는 보통 중간고사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겠죠. 시험 공부를 해야지 사실 머릿속에 뭐가 남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뭐 회계 이런 거 하죠. 상법 이거 하죠. 거기다 경영 약간 쓸데없는 이상한 거 막 해요. 막 이렇게 암기하는 거, 뭐 인사 관리.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CEO가 됐을 때만 인적 물적 관리를 하게 되겠지만 그것도 이제 위에 경영자 시각에서 물론 경영은 이제 다 모든 기업의 구성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튼 이게 다각도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가서도요 두각을 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 특히 회계사 공부하던 사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나왔다 그러면 회사 다니다 그냥 자기 전공에서 이렇게 왔는데 야 뭐 미국이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 하면 야 그게 뭐지 어떻게 되지 하는데 여러분이 딱 나타나서
금리 올리면 말이야 ISLM 이렇게 막 그림 그려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막 우리 회사 야 이거 뭐 성과평가 어떻게 하지? 그럼 또 경영하게 외웠던 거 이게 그냥 수업 듣는 건 달라요. 야 이거 새로운 상품을 마케팅 런칭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프로모션 할까? 그럼 또 여러분들 배웠던 마케팅의 뭐 여러 가지 학자 이름은 또 외워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 되면서 거기다 경작에 배웠던 뭐 탄력성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너는 정체가 뭐야? 이런 소리 듣게 된다고. 그래서 야 재무제표 이거 좀 어떻게 그거 제가 볼 줄 아는데요. 뭐 이렇게 되지. 세법 뭐 어쩌고 야 그거 어떻게 세법 잠깐 찾아보겠지.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둘 중에 하나야. 이게 인정을 받거나 동료 사이에 되게 재수 없는 녀석 막 이런 거 있잖아. 재수 없는 동료. 뭐 하면 그냥 다 알아, 다 아는 채. 뭐 약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냥 딱 자격증 따서 하는 게 전문가로서 뭐 할 수 있으니까 더 낫겠죠. 그리고 이제 하는 김에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 그냥 끝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사성 기업이에요. 별 4개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이게 늘상 또 그래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연봉을 만약에 5천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뭐 종교를 바꿔서 치느님을 이제 섬기게 됐어요. 치느님. 자영업자가 이제 된 거죠. 자영업자 10개 중에서 한 2년 내에 한 7, 8개 망하는 거 아시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치느님을 딱 했는데 딱 봤더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4천만 원을 벌었다 합시다. 그 사람들이 야 너 잘했네. 야 남는 거 있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정확하게 봤을 때는 명시적인 이유는 4천만 원이지만 사실 여기 사성전자를 다니면서 포기하고 여기 왔잖아요. 이 5천만 원 날리면서 내 노동을 치느님에 이렇게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둘로 쪼개야 돼요. 5천에다가 이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에다 오히려 1,000만 원 마이너스 된 거. 아니면 다시 볼게요. 7천 벌었어요. 야, 너 7천만 원 벌고 거의 억대 연봉이네 할 수 있는데 경작에서 봤을 때 이윤이 7천은 아니고 딴 데서 벌 수 있는 만큼 요거는 내가 이 정도는 버는 거고 초과해서 번 게 2천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할게요. 5천을 벌었어요. 그럼 딴 데서 버는 거는 내가 5천은 벌어요. 근데 치느님 섬겨가지고 5천 벌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똔똔이에요. 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작에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요. 딴 데서 벌 수 있는 만큼을 초과해서 번 이거를 우리 경작에서는 이윤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초과 이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경작에서는 이게 이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 이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제적이란 말을 빼도 돼요. 우리가 나중에 완전 경쟁 시장 가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너무 치열해가지고 이윤이 장기에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 아니 질문이 있습니다. 이윤이 빵인데 왜 여기서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장사를 합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윤이 빵이란 건 이 초과 이윤이 빵인 거고요. 딴 데서 버는 만큼 5천은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초과 이윤 경제적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5천은 뭐냐면 이게 정상적으로 내가 딴 데 가서도 벌 수 있는 이윤이다 해서요. 이거를 정상, 노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 이윤. 이윤이라는 말에서 정상 이윤은 앞에 정상자를 반드시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경작 동네니까 가로로 묶어서 이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정상 이윤은 뭐예요? 치느님을 섬기면서 5천만 원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5천만 원이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 바로 정상 이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치느님을 섬겼어요. 치느님 집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상하네 이렇게 쓰니까 섬기면서 네, 내가 뭘 포기했나라고 하면 이 사성전자에 다닐 수 있는 돈을 포기했어요. 섬기면서 5천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5천 포기한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기회비용이고 최소한 치느님 섬길 때 어떻게 돼요? 5천 이상은 벌어야 돼. 내가 치느님 섬겼는데 치느님이 4천만 원만 벌어다 줬어. 그럼 뭐야? 아니 치느님과 헤어져야지. 뭐야 이거 내가 치느님 안 하면 5천 버는데 괜히 치느님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손해 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돼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4천 벌면은 오히려 이윤이 이게 0보다
빵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빵보다 작아지는 거고 이런 경우가 우리가 초과 이윤에서 0보다 큰 경우고요. 이 경우가 이제 이윤이 빵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경작 동네니까 요 용어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000을 포기해서 기회비용 되는데 이 기회비용이 바로 정상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치느님을 섬겼을 때 이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정상 이윤만큼을 벌지 못하면 사업을 접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거 잘 좀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지금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밑에 설명을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밑에 보면 347페이지에 총수입 있어요. 총수입. 전체 수입에서 비용을 쫙 빼야 되는데 가운데 그림 보시면 경제적 비용과 회계적 비용이 있어요. 회계적 비용은 눈에 보이는 비용만 넣는다니까. 그냥 회계적 비용 할 때는 이거 빠져요. 이거 기회비용. 근데 우리 경작에서는 경제적 비용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이 기회비용, 귀속, 안목 비용까지 다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하면 이거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적 비용은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을 다 합쳐서 이 기회비용까지 합친 거예요. 그래서 빼고 남은 게 요거 2,000 생겼다 하면 요게 경제적 이윤이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으니까 이 스토리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그림 같은 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 암묵적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작에서는 그것도 보이지 않지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속비용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결론이 348페이지에 회계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그걸 별표하세요. 그래서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1번 보세요. 회계적 비용은 자 실제로 지출된 비용,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이 회계적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2번 경제적 비용이다라고 하면은 기회비용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기회비용 관점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경제적 비용은 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다 포함해요. 근데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건 이제 포기한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묵적 비용도 다 포함되는 거죠. 뭐 직접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경제적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직접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 비용과 정상이윤. 정상이윤도 이거는 뭐예요? 이윤의 탈을 쓰긴 했지만 이게 비용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에 볼게요. 그는 지금 생각한 걸로 보시면 돼요. 정상이윤을 비용에 왜 포함시킵니까? 하면 정상이윤만큼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 치느님 섬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이윤보다 이게 오히려 이윤이 명시적 이윤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만두는. 그러니까 손실이에요. 손실. 자, 4번에 밑줄 치세요. 생산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동그라미 치고 정상이윤만큼은 보장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이제 최소한 이만큼은 나는 이윤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은 벌어야 돼 하는 거니까 비용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왼쪽에 설명도 잘 나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기업가로 하여금 계속 그 사업에서 재화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장돼야 되는 최소한의 이윤을 정상이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은 말 계속 같은 말 다르게 쓰고 있고요. 매몰 비용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 썬크 하니까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매몰된 거예요. 매몰 비용. 그 지나간 거 잊어버리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이렇게 썬크 이렇게 되는 거죠. 코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싱크 과거 분사인가? 뭐 그렇게 되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요거 할 때 제 이름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제가 아이디가 할 때 뭐로 할까 선 쓸 때 이렇게 썼거든요. 여권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이름 여권 다들 있으시겠지만 없는 분은 만들 때 좀 이렇게 잘 영어도 좀 해서 하세요. 그 외국 사람들이 못 읽어요. 그래서 선 SEO 뭐 어떻게 N 할까 구도 GOO 할까 뭐 어떻게 할까 GU 할까 막 하다가 그냥 괜히 SK 뭐 좀 그렇고 이제 좀 이렇게 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짱 이렇게 해서 짱도 짱으로 할까 창으로 할까 뭐 막 하다가 그냥 그냥 장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쓰니까 잘 못 읽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짱 아닙니까 했더니 그 보통 외국 사람들이 이름 부를 때는 이게 뭐 그때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출석부대 좀 부르고 할 때 이렇게 쓰니까 이게 러시아 여자가요. 이게 뭐라고 읽어요? 이게 얀센 뭐 이런 거 아시죠? 제가 그래서 얀하고 이게 뭐라 할지 갸우뚱하더니 하고 이렇게 읽어. 그래서 제가 가서 저기요 이름을 똑바로 부르세요. 양그가 아닙니다. 하고 또 알려줬더니
뭐 그 사람이 뭐 저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네, 죄송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얀거 또 불러. 그래서 왜 저러지? 또 한 번 했지. 저 그거 아닌데요. 예, 미안합니다 하고 다음에 또 양거. 그다음부터는 제가 설득을 하고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계속 뭐 2번 얘기했는데도 모르면 전혀 관심 없으니까 그런가 보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하여튼 빨리 쓰면 선고 이렇게 해서 코스트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매몰 비용인데 이게 거기 보시면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거 이미 지출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수강료 환불돼요? 잘 모르겠네. 이미 이렇게 벌써 몇 달 왔어요. 여기까지 왔네. 돈 냈어요. 이거요. 지나간 버스예요. 환불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버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왜 이걸 중시 여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의사결정 내릴 때는요. 미래 전망적인 측면에서 의사결정 내려. 앞으로 할까 말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요. 내가 그 전이 뭐 성과가 어땠는지 뭐 과 어땠고 나이가 어땠고 뭐 시행착오가 있는지 다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그냥 우리는 관심이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쫙 매몰시켜 버리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과거에 이렇게 구속돼가지고 경영학에서도 많이 나와요. CEO 같은 사람도 보면은 기업이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게 내가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고집해가지고요. 시대가 환경이 변했는데 계속 그걸 고집하다가 이렇게 말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미 지나간 버스 끝난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가요. 요 앞에 영화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뭐 밑에도 단성사 생긴다고 하면 가끔 보세요. 할인 뭐 글쎄 뭐 하면은 머리 아프네. 그러시면 안 되나? 아무튼 근데 머리 아프네 그럼 잠깐 내려가서 영화 보고 1시간 반 보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또 공부하고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괜히 막 이렇게 구속할 필요는 없는데 영화도 이제 저는 이렇게 다운받아서 요즘 보는데 주로 이제 편안한 뭐 이렇게 감동 있고 이런 건 싫어서 그냥 주로 액션 이런 거 있잖아요. 무술 영화 막 하다 편하게 보다가 중간에 끊겨도 상관없는 다음 장면이 궁금하지 않는 그런 걸 주로 보거든요. 그래야지 궁금하면은 집에 가서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지불해서 만약에 실제 영화관인데 돈을 지불해서 딱 봤는데 아이고 뭔가 이거 스토리를 봤던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봤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우니까 계속 보자? 아니죠. 봤던 거면 거기서 그냥 스톱을 해야죠. 결과도 다 갑자기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 그렇게 되면은 스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보통 이미 봤던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10분 봤더니 아이고 저거 봤네. 그만 보셔야 되는 거고요. 흔하진 않아요. 흔하지 않으니까 과거에 지나간 이거 버리는 건질 수 없는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불가능한 비용 이게 우리는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 이미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그 동그라미 치세요. 과거에 그냥 끝난 거니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우리는 현재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거니까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이거요. 얘가 잘 나와 있어요. A기업이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인 기계를 임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계를 딴 데서 쓸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군대에서 탱크를 조종하는 기술을 내가 배웠어요. 그걸 막 해가지고 그거 딴 데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거 계속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군대 계속 말뚝을 박아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걸 내가 해서 탱크 조종 기술로 계속 또 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딴 데 가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딴 데 선택하게 되면 그건 다 무용지물 되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매몰 비용과 관련된 뭐 어떤 특이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이 100만 원 다 이게 매몰 비용이고 이 기계에 따른 기회비용은 빵이다. 그거 밑줄 치고 별표하세요. 그러니까 엎질러진 물이니까 내가 배웠던 거 잘못된 길을 가면요. 그거 아까워서 우리가 구속되는데 싹 잊어버리셔야 돼요. 딴 데 쓸모가 없으니까 그 매몰 비용의 기회비용 그래서 빵.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학원에서 미래경영 아카데미에서 만약에 뭐라고 할까 그 연예인 중에서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막 나쁜데 이름 모르는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박유천 뭐 했지? 전 잘 몰라서 아무튼 박유천이라 합시다. 뭐 배우 아니었나요? 미래경영 아카데미는 박유천과 함께 해가지고 촥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잘 나갔던 배우였었나? 그래가지고 한 억대 연봉을 주고 착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 이게 단성사 건물 딱 있고 박유천이 딱 표정을 지으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막 이렇게 쫙 했어요. 갑자기 불명예스러운 일이 딱 발생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광고 버려야 돼요? 아니면 아까우니까 쓰자 해요? 쓰면 쓸수록 저 뭐야 미래 이렇게 돼요. 박유천 같은 학원 막 이렇게 되니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의사결정한 사람은 야 이거 왜 하필 얘를 했니?
밑에 사람 뭐 좀 아유 그 밑에 사람 뭐 알고 있었나? 그래서 미안 이게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매몰 비용이에요. 할 수 없죠 뭐. 아무튼 뭐 시험 문제 거리는 좀 그래요. 다른 시험에서는 뭐 매몰 비용의 기회 비용은 빵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회계사 시험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비용함수 도출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좀 공부하기 다르죠. 근데 말 문제로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잘 보세요. 다음 밑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하지 마세요. 그냥 뒤에 외부성 할 때 우리가 엄청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349페이지 한번 볼게요. 단기 비용 함수랑 단기 비용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다시요. 이윤 극대화를 얘기하려고 해요. 이윤은 P 곱하기 Q 이게 총 수입이라고 그랬고요. 노동에 대한 비용과 자본에 대한 비용 그게 총 비용이에요. 이거 내막을 다시 볼게요. TC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TC는 WL과 RK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산함수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생산함수는 QQ 여기 다 담겨 있는데 단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단기에는 생산함수가 노동과 자본 중에서 자본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로 할게요. 자, 다시요. 단기에는 자본 고정 투입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 단기에는 K가 고정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암묵적인 가정이 항상 뭘 끌고 가야 되냐면 출제자들 머릿속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정돼 있으면은 우선 첫 번째 뭐가 출제자 머릿속에 있냐면 W가 고정돼 있고 R도 고정돼 있어요. 이 항상 이 변하는 거 막 죽도 박도 안 되니까 거기에 K마저 고정됐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얘 R도 고정됐는데 K도 고정됐어요. K를 뭐 5개 했는데 R이 10이에요. 이거 50 그냥 정의적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쫙 보시면 얘는 완전히 고정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고정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총 고정비용 앞에 총자도 붙일게요. 그래서 토탈 픽스드 코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쪽을 볼게요. 그림까지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이 그림은 그냥 머릿속에 잔상으로 넣어두시면 되겠어요. 자, 생산을 한단 말이죠. 저 뒤에 생산 요소까지 할 때도 우리가 할 거예요. 뭐 MFC, MRP 할 때도요. 이거 그대로 써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때 생산 요소는 어려워가지고 뭐 다 제낄까요? 근데 그거 왜 제껴요? 그냥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가져가요. 자, 이게 주문이어해서 생산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K는 고정됐다니까? K는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엔 영향을 안 미쳐요. 주문이요 이게. 그러니까 얘도 임금은 이렇게 고정돼 있고요. 근데 주문이어에서 이거 하려면 노동은 증가시켜야죠. 노동마저 고정되면 이게 생산을 할 수 있나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R은 W가 여기죠. R과 W는 이렇게 다 고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주문이요 하면 L이 커져가지고 노동 투입량이 증가해서 그래서 비용은 또 증가하긴 해요. 이쪽은 가만히 고정돼 있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주문이요 했을 때 그랬을 때 노동 투입이 증가해서 주문량에 따라서 변하는 그래서 요거를 총 가변이라는 말 써요. 변동이라는 말 쓰고요. 가변 비용. 그래서 TVC. V는 이제 베어리어블 이렇게 해요. 뭐 책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큰 그림이 이렇게 보이셔야 돼요. 자, 거기 이제 고정 비용부터 볼게요. 자, 그 중에서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말고 요즘 또 많이 하는 게 뭐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띡띡 막 확대 그런가요? 뭐 이렇게 크게 있다가 뭐 이쪽 씩 보고 여기서 씩 넘어가 그 있잖아요. 이게 큰 그림이 보여야 돼. 도화지 안에 이 전체 경장 얘기가 딱 다 있고요.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 그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조감도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안으로 들어가서 부분 미시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걸 이제 보셔야 되고 거시는 그 유기적인 관계가 다 보여야 돼. 이게 안 보이면은 퍼즐이 안 맞춰지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 하는 건지 막 제일 어려운 과목이 경제학이 돼요. 사실 시험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제목은 경제 원론이에요. 근데 나오는 수준은 미시경제학 이 정도까지요. 뭐 행시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객관식 문제 같은 거 주관식으로 바꿔서 행시 보는 애들한테 갖다 줘도요. 못 풀어요, 잘. 그렇게 못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경제 원론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 이걸 좀 볼게요. 자, 책 봅시다.
TFC라는 것은 총고정비용이라는 것은 fixed라는 말 보시면 되겠고, 생산량의 크기와 무관하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Q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공장의 임대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매달 얼마 이자 나가는 거, 이거 어떻게 생산을 하던 안 하던, 예, 그거는 일정하겠죠. 박스에 보시면 K가 고정됐다는 거 보이는데 R까지도 바로 고정시키세요. 당연히 저자분은 그냥 고정됐지 머릿속에 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는. 자,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거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생산량이에요. Q에 따라서 여기 총 고정 비용이면 얼마? RK로 이게 만약에 50이면 50으로 얘도 고정돼 얘도 고정되니까 이렇게 일정하다. 수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TFC는 수평 이렇게요. 갑자기 왜 Q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WRLK 이렇게 다 나타내야 되는데 칠판에 표현하려고 Q에 L과 K가 다 들어가 있고 WR은 고정되어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갈게요. 가변 비용 봅시다. 가변 비용은 베어리어블입니다. 1번 토탈 베어리어블 코스트인데 TVC 이렇게 요거요. 자, 가변 비용 보니까 생산량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이렇게 생산량에 영향받는 Q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 가변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요. 생산 적게 하면 가변 비용도 적게 되고요. 자, 원료 구입비라든가 인건비. 그렇죠. 피자를 만든다 생각해봐요. 그럼 피자 주문이 와서 생산 많이 하면 피자 뭐죠? 밀가루? 그 도우라 그러나? 아무튼 뭐 그런 거랑 야채 뭐 이런 거 다 있어야죠. 피자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량의 영향을 받고 2번 생산량이 증가할 때 가변 비용은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생산량이 일정 단위를 넘어서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형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우리 아까 생산함수고 반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총 가변 비용이에요. 엄밀하게는 얘는 이제 생산량과 상관없으니까 수평이고 가변 비용을 원래는 좀 그렸어야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산량 증가할 때 비용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다 나중에 S라인 반대예요. 이거 S라인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좀 헷갈려요. 이게 뭐예요? 뭐 나치랑 절 뭐 이런 거 이게 뭐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 나치랑 절, 이 나치예요? 절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거 헷갈리잖아. 지도 뭐 뭐예요? 절이에요? 그런가? 잘 모르겠네. 찾아보세요. 저도 이제 찾아보진 않았는데 제 생각이 옛날에 나치의 니은인가 해서 옛날에 그렇게 했었나 뭐 한데 아무튼 절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생각을 딱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비용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가 헷갈려요. 그래서 보통은 함수를 주긴 하는데 언제나 성장하는 거는 S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효용함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S라인이니까 이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키도 마찬가지지. 키도 처음에 이렇게 청소년기에 빨리 크다가 나이 들었을 때 한 20대 넘어가면 이렇게 돼야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게 나이가 되는데 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앉아라. 뭐 20살까지 뭐 한 1m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40살 돼서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실 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짝 올리셔야 된다는 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3, 4, 5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올라가긴 올라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뭔가 공부해서 쌓여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왕이면 집중해서 해야지 이게 공률을 빨리 올린다니까. 빨리 올리고 슬럼프도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슬럼프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갭이 사실 줄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처음 할 때 빨리 하는 거는 처음 시초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전 작년부터 공부했는데요. 이 경로는 이미 만들어져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게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경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뿐이고 얘는 지금 여기서 시작하니까 지금 늦죠. 이게 기울기를 확 다르게 만드니까 시간 가면은 얘가 얘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시험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어떻게 보면 습관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할 때부터 막 수업 좀 빠지면서 어떻게 하겠지. 그럼 사실 글렀어요, 그냥.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되는데. 전 나중에 좀 늦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동영상 드니까 되던데요. 되긴 되지. 근데 이 차이는 어떻게 줄여요? 못 줄인다니까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5월달, 4월달 요때까지가 공부하는 습관이 딱 몸에 박히고 회계라는 과목과 세법 이런 거 이제 쫙 하면서 복습되니까 딱 되는 거고요. 그때 가끔 보면 그때 잠깐 중간에 방황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했다 이게 울퉁불퉁하게 되는 면은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자분은 그래요.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그 친구는 경영학과인데 모든 학원 선생님 강의 다 들었더라고 보니까 공부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회계는 어느 학원에 두고 다 이렇게 알고 다 알고.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시험에 떨어져. 근데 떨어진 이유가 상담을 했는데 막판에 뒷심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말에 시험 보면은 12월 달까지 다 하니까 내용도 잘하고 따라가요.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편하고 이것도 알고 그러는데 막판에 객관식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약간 지치기도 하고 이게 정리를 못 해가지고 끝맺음을 잘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실력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종합반에 와라. 그래서 이제 종합반에 와서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충 다 들었는데 또 중급 회계 처음부터. 근데 이제 꿋꿋이 이게 제가 지켜보는 거지. 딱 해서 어디 도망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작도 잘 하는데 어디 도망가 하니까 계속 도망 못 가니까 괜히 여기 왔다 생각이 들겠지. 그러니까 좀 수시로 막 전화해서 왜냐면 이렇게 데려와서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붙었죠. 1차는 이번에 1차 그래서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2차 공부할 텐데 2차도 이제 고시반에 들어가 있고 그렇긴 한데 약간 고민이 자기도 이제 고민이 이제 그러니까 스터디를 그러니까 잘 조직해야지. 안 그러면 또 혼자 이렇게 하다가 방황하니까 다시 또 그럼 불러야 되는데 2차는 약간 아무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생장 반대예요. 반대 아셨죠? 요거 그림 잘 보세요. 자, 우선 그렇게 보시고요. 4번 볼게요. 4번. 자,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할 때 총 생산물이 체증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요거는 아까 봤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요게 생산이 증가할 때 총 비용이 좀 적게 증가하는 거예요. T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가변 비용이 노동과 관련된 거죠. 조금 증가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랑 같은 말입니까 하면 아까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쪽에다 할게요. 노동을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이쪽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노동을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왕창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하면 노동을 생산을 한 줄 4개에서 하나 줄이면 이게 4분의 1로 줄겠죠. 그러니까 W는 고정돼 있으니까 노동의 투입량이 조금씩 증가하니까 가변 비용이 조금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똑같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파란 색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약간 체감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팍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가 3번, 4번 나와 있는데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가가 좀 이해가 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책에도 5번에 살짝 비슷하게 그렸어요. 연두 색깔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연두 색깔 보시면 노동의 투입량이 증가했는데 한계 생산물이 체증했어요. 이거죠? 그러면 생산비가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 그거 보시고 밑에 거는 지우세요. 파란 색깔은 둘 다 하지 마시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요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그거 하나만 잘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잘 각인되면 다른 거는 이거 반대니까 그냥 하나만 잘 해놓으시면 오히려 더 그게 빨리빨리 속도가 붙어요. 자, 그 6번에 보시면 총 가변 비용 곡선이 아래와 같이 되는 이유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생산 수학이 체감한다.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하는 법칙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이제 한계 비용이 막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비용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3, 4번 내용 5번까지 봐서 이 그림 얘기하는 거니까 읽으셔서 그림이 좀 이해가 되면 그 정도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351페이지 가보시면 총 비용은요. 요거 두 개 합하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저게 TC 이렇게 있네요. 토탈 코스트는 TC는 가변 비용과 TFC를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박스가 나와 있죠. TC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W랑 R에도 그 바를 하나 체크해 두세요. 아셨죠? 그래야지 눈에 확 들어오니까. 그리고 TFC랑 TVC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그림 보시면 TFC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일정하고 이게 TFC 50이면 50. 가변 비용은요. 생산량에 따라서 이거가 일반적이니까 이렇게 그릴게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3차원은 안 주고요. 그냥 이렇게 곡선으로 주거나 직선으로 많이 줘요. 계산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두 개 짬뽕 할게요. 두 개 더했어요. 더해서 나타내면
자, 밑에 오른쪽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고정비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위에다 두 개 더하니까 어떻게 더해야 되냐면 이게 수평축 Q를 언제나 기준으로 보세요. Q를. 만약에 Q가 Q0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가변 비용과 Q0다 하면 이만큼의 고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비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드르륵 하면 여기가 Q0면 이만큼의 고정 비용과 이만큼의 가변 비용이 같이 합해졌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하면 이만큼의 총 비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모양이 정확하게 베이스업에서 상방 이동했으니까 거의 그림에 나와 있죠. 모양이 동일해요. 이거랑 이거 곡률과 이거 다 그건 똑같아요. 그대로 위로 올렸으니까. 다음 2번 볼게요. 총 비용은 총 가변 비용과 총 고정 비용의 합이므로 총 가변 비용 이렇게 총 가변 비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TVC, TC, TFC 이렇게 좀 하세요. 그게 좀 더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요. TVC 곡선을 TFC만큼 상방 이동시키면 TC가 된다. 그림 이해되시면 그걸로 끝 이렇게 돼요. 말보다. 다음 3번. TC는 TVC를 상방 이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임의의 생산량 수준에서는 총비용 곡선 TC의 기울기는 TVC의 기울기랑 항상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4번 볼게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 TC가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이거죠. 체감적으로 증가. 얘랑 닮았으니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일정 수준 넘어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 그런 것들 형태랑 그림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저 뒤에 357페이지 있거든요. 비용 곡선들과의 사이 관계 있죠. 그 별표 5개 하세요. 그냥 말 문제로 나올 때는 그 비용 357페이지, 말 문제로 나올 때는 거기 위에 1, 2, 3, 4, 5, 6, 7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림하고 위에 설명.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말 문제가 안 나오면 그냥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말 문제로 나와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그거 다시 말씀드릴게요.